안녕하세요. 함트벨입니다. 오늘은 토트백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토트백을 만들어 볼 건데 이 가방은 안다리아 두 줄을 안고 뜬 거예요. 그래서 두 줄을 안고 뜨고 또 두 줄로 뜬 거고요. 그래서 두 줄로 뜨시는데 이제 7호 바늘 또는 8호 바늘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손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로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6개인데 그거보다 더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그래서 두 줄. 그리고 실도 이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빅 사이즈는 실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실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실 소요량이라든지 아니면 바늘 호수라든지 제가 댓글란에 남겨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짜리는 이렇게 되고 배색을 하실 때 조금 힘이 들어가실 것 같아서 힘이 들어간다는 건 이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마지막 코 빼뜨기 하는 자리는 제가 그냥 빼뜨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방법을 원하시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셔도 되는데 좀 배색하는데 조금 뭐랄까 좀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빼뜨기로 하셔서 쭉 뜨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빼뜨기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크게 이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자리는 이 대자리는 로고가 이제 둘레에서 6개가 나오는데 중간 사이즈는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사이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배색은 앞으로도 다른 작품에서도 이제 많이들 쓰시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이제 좋으실 거예요. 더 다양한 작품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배워보시고요.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펜디로 배색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런 뜨기 없이 그냥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스킬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자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걸 설명드릴 거고, 진행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위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위에 첫 단, 특히 사슬 첫 단은 꼭 신경 쓰셔서 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위에가 예쁘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자, 그거 할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안을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일단 캡처를 하셔서 참고하시면서 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캡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뜨실 거는 이제 바닥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인데 그 타원형 바닥을 할 때처럼 도안은 같아요. 도안은 같고 그 다음에 개수가 좀 달라요. 타원형일 때는 96호였거든요. 그래서 무늬가 4개였어요. 지금은 정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인데 중간 사이즈는 96개, 큰 거는 144개. 그래서 중간 사이즈는 무늬가
4개 나오고요. 큰 사이즈는 무늬가 6개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바늘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중짜리, 대짜리 상관없죠. 중짜리, 대짜리 바늘을 만약에 7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손땀이 느슨하신 편, 그 다음에 8호를 선택하실 때는 좀 타이트하신 편. 아무래도 이제 손땀이 타이트하시면 잡아당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8호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느슨하시면 조금 느슨하셔도 7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슬은 8호로 잡으시고요. 8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슬을 9호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슬을 잡으실 때는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타이트하게. 자, 도안 캡처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대짜리는 어차피 보이지가 않아서 샘플은 대짜리인데 영상은 중짜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7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사슬을 96개 잡았습니다. 96개 잡았고 버킷백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코산을 잡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쭉 펼쳐진 상태에서 따라가 주세요. 쭉. 이게 두 줄이기 때문에 두 줄로 뜨시는 거예요. 두 줄이기 때문에 조금 깁니다. 이 상태에서 코산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바늘을 빼셔서요. 코산을 보이게 하신 다음에 여기 마지막 코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코산을 잡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는 타이트하게, 사슬도 타이트하게. 자, 샘플은 제가 한 단을 기본색으로 먼저 깔았어요. 한 단을 떴어요. 근데 원래 원작은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두 가닥을, 배색실 실 두 가닥을 가져오셔서 돗바늘로 마무리 하실 분들은 이 끈 길이를 조금 여유있게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바늘로 하실 경우에는 짧게 남겨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마찬가지로 6코 하시고 1코, 10코 하고 1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코산을 잡고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색실에 실을 안고 가고, 제가 이제 큰 거는 블랙으로 했는데 베이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는 브라운을 해보고 싶어서 브라운으로 잡았어요. 배색실을. 그래서 이제 사슬까지 올렸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 가닥을 좀 길게, 살짝만 길게 해주시고 첫 거부터 이제 6거를 뜹니다. 6거를 떠주시고요. 코선을 잡는 거라 조금 더딜 수는 있습니다. 이제 버킷백에서 진행을 했지만 상단 부분에 올 이 단이라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예쁘게. 그래서 지금 4코, 5코, 그 다음에 6코째예요. 6코째 배색 실로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실이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 상태에서 조금 실을 펴주세요. 배색 실을 피신 다음에 정하셔야 되는데, 기본 색은 뒤로, 그 다음에 배색 실은 앞으로. 저는 이렇게 갈 거고요. 다른 분들은 반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 색은 뒤로, 배색 실은 앞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배색 실 빼주시고요. 한 코기 때문에 바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배색 실로 일단 빼주기만 하고 다 뜨시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바로 바꿔주세요. 근데 배색 실은 앞으로, 그 다음에 기본 색으로 뜹니다. 총 10코예요. 10코를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9코, 10코. 쉬고, 이제 그 색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코를 잡고 당겨주세요. 시작하시기 전에. 그래서 정렬을 좀 시켜주신 다음에 일단 배색실로 바꿔줍니다. 제가 앞전에 한 영상에서 타원형 바닥이 나오는 그 가방 있잖아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좀 천천히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두 가닥과 바늘만 차이가 있는 거고 뜨는 방법은 같기 때문에 더 자세히 천천히 진행을 원하시면 버킷백을 한번 참고하고 오면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코 하고 이제 바로 바꿔줘야 되니까요. 배색실 앞으로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기본색 12코를 떠야 돼요. 그래서 12코를 진행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좀 더디죠?
코선을 잡고 하다 보니까 더딥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이 과정을 되게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단이 예뻐야 되고 첫 단에서 틀리게 되면 다 풀어야 되고 두 번째 단부터도 계속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 단을 최대한 천천히 하시면서 코스를 정확히 세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더 순조롭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열두. 12코째에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배색시 마지막 코를 잡고 당겨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얘는 두 가닥이잖아요. 두 줄. 그래서 같이 당기시는 것보다 한 가닥씩 이렇게 한 줄씩 잡아당기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잡아당겨 주시고요. 배색실로 바꿔주신 후에 이제 한 코하고 바로 다시 진행을 해야 돼요. 기본색으로 하고 바로 기본색으로. 이제 기본색으로 10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긴 반쪽이었죠? 반쪽만 하다가 그 다음에 배색시 10코, 그 다음 배색시 12코. 이 부분이, 이 구간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형은 무늬가 4개, 그 다음에 대형은 무늬가 6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 바퀴 돌아온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단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코인데요. 마지막 코를 떠주세요. 떠주시고 이제 정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제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빼뜨기 하시기 전에 편물을 바르게 펴주신 상태에서 꼬이지 않았는지 이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첫 코에 여기 옆에 부수적으로 있는 거는 빼뜨기 한 자리하고 사슬이에요. 그래서 코 자리에 빼뜨기를 타이트하게 빼주시고 사슬도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 돌아왔고요. 정리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단을 올라갈 건데, 그 다음 단은 5코, 1코, 12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얀색은 기본색이고 색깔 있는 거는 배색,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이 기본색의 칸수, 개수거든요. 코수. 그래서 5코, 1코, 12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 때 숫자가 지금 3단 같은 경우에는 4코, 3코, 3코잖아요. 그래서 4, 3, 3, 그 다음에 14 이런 식으로 입에 이제 달고선 계속 떠가요.
할 때마다 보기가 이제 번거로우니까요. 그래서 빼뜨기 하고 이제 2단에 올라갈 건데, 그래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뜰 때는 이제 제가 그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코가 이렇게 올라가요. 보통 이렇게 잡고 뜨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현물을 이렇게 두고 뜨거든요. 거의 대각선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다기보다 이렇게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코를 잡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쓰는 스타일은 이렇게 점점 좀 가는 거죠. 그래서 코들이 일렬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뜨실 때는 이렇게 잡고 뜨시잖아요. 가로가 4개. 그 상태에서 뜨시기 때문에 계속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터득한 방법은 이제 단을 번갈아 가시면서 앞 이랑뜨기, 즉 앞 이랑뜨기는 저희 코는 요 두 가닥을 다 잡는 거잖아요. 앞 이랑뜨기는 여기 앞에 콧만 한 가닥만 잡고 뜨시는 거예요. 한 가닥만 이렇게. 그래서 도안을 보시면서 이제 내가 많이 오른쪽으로 이 빼뜨기 선을 보면, 평상시에 빼뜨기 선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빼뜨기 선이 점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치우치는구나 아실 수 있거든요. 많이 뜨신 분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앞 이랑뜨기를 뜨시게 되면 왼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치우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갈 때, 일반적으로 뜰 때, 요 두 코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요 단에서는 무조건 코를 잡고 뜨시고요. 여기 부분에 진입했을 때 코 부분 잡고 뜨고 앞이랑 뜨기, 코 앞이랑 뜨기, 코 앞이랑 뜨기, 코 앞이랑 뜨기, 코. 그래서 연달아 할 때는 코 이렇게 되죠. 코를 잡고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일직선으로 가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그렇게 나는 일반적이진 않고 살짝만 그러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하지 마시고 여기서 코 이제 여기 코 잡고 아니면 또는 이랑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단 정도는 그냥 일반 코 잡고 하시고, 한 코는 앞이랑뜨기, 일반 코 앞이랑뜨기,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서 제가 딱 몇 단씩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예전에 밴드 할 때는 거의 제가 일자로 잡고 떴기 때문에 한 단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앞이랑뜨기를 하시면 왼쪽으로 기울게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조절하셔서 단을 뜨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이랑뜨기와 일반 코를 번갈아 가시면서 단을 이제 뜨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자, 3스텝인데요. 이제 뜨실 때 저는 이렇게 세로를 잡고 뜬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이나.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코를 이렇게 빼올 때 있잖아요. 이게 길어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뜨실 때는 이 코가 이렇게 짧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게 되면 여기 코 길이가 되게 짧아요. 그리고 모양도 안 이쁘고, 타이트한 거, 완전 타이트한 거 뜨실 때는 좀 좋긴 한데, 지금 이 경우에는 코 모양이 이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러실 때 스텝 1은 코를 가져올 때 살짝 길게 가져옵니다. 여기 높이만큼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빼실 때요. 빼시는데 손을 살짝 비틀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제 비틀기보다 손목을 살짝 비틀어 주시면 돼요. 더 좋은 거는 팔 전체를 움직이시는 게 좋거든요. 저는 팔에 근육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손가락이나 팔목을 이용하기보다는 팔 전체를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알통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팔을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손목이나 팔 같은 손가락 같은 무리가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많이 뜨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이 가끔 아프긴 한데 일반적으로 보통 뜨시는 분들하고 비슷하게 뜬다면 저는 그때는 아프진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팔 전체를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이렇게 길게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스텝 2는 이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바늘로 기준을 하면 약간 비틀어 주세요. 비틀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일자로 빼시는 게 아니라 바늘을 이렇게 굴려주는 거죠. 굴려주시면서 이 모양이 이 바늘을 일자로 빼시지 말고 굴리시면서 위로 향하게 빼시면 돼요. 위로 향하게.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하면 일단 뺐죠? 그래서 위로 향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왼쪽으로 잡아 끄시는 거예요. 그럼 코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걸 좀 방지해 주고요. 이 코 모양도 예쁘게 나옵니다. 위에 말고요. 이 V자 모양.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실을 빼세요. 어느 정도 길이에 맞게 살짝 비틀어 주시면서 위로 향하게 빼신 후에 왼쪽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스텝 3거든요. 이 스텝 3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편물들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두 번째는 5코에다가 네, 5코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배색실로 바꿔줍니다. 배색실이나 기본실이나 어쨌든 당기실 때는 한 가닥씩 이렇게 당기셔야 돼요. 한 가닥씩 하신 다음에 이제 배색실로 바꿔주시고요. 배색실은 어차피 한 코기 때문에 바로 또 바꾸셔야 됩니다. 색상을. 그래서 볼로 올라와 있잖아요. 좀 정렬을 해주시고요. 살짝 확 잡아당기시면 코가 찌그러지니까요.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기본색으로 12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도안을 보고 하시는 거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번째 이제 실을 당겨주세요. 그리고 배색실로 바꿔주시고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 코 빼고 실 정리, 그 다음에 다시 바로 기본색으로 바꾸셔서 이번에는 10코 하나, 둘, 셋 쭉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한 바퀴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코에서 이제 빼뜨기 타이트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도 짧게. 이제 뜨시기 전에 이렇게 살짝 실을 올려주시는 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 빼뜨기 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요. 지금 보시면 여기 계속 첫 코가 여기 첫 코 자리잖아요. 기본색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 단을 할 차례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빼뜨기 마지막 코잖아요. 마지막 코를 하고 나서 다음 단에 보니까 배색실이에요. 배색실일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기본색으로 뺐잖아요. 배색실일 경우에는 마지막 코, 지금 마지막 코죠? 마지막 코 뜨시고 실을 빼내오실 때 배색실로 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빼뜨기 해주시고 타이트하게 삿을 해주시고 하셔야지 나중에 이렇게 뺑 돌아왔을 때 이 라인 자체가 배색실로 쭉 연결이 돼요. 여기가. 그래서 배색실로 이렇게 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쭉 진행하시다가 이제 제가 또 포인트 부분이나 중요 설명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 하고 이제 마무리 했잖아요. 중짜리는 지금 패턴이 하나, 그 다음에 2개 하고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도안으로 보시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만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짜리는 요게 하나 더 있어요. 너무 커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도안상에서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쭉 시작해서 하나, 맞죠?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거꾸로네요. 지금 이 샘플이라서 제가 한 단을 더 뜬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 안 뜨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 해서 하나까지 했죠? 그 다음에 둘 하셨죠? 그리고 3개, 여기 3개까지 하시면 돼요. 이거는 대짜리. 중짜리는 2개까지 하시고 빼뜨기 하신 다음에 삿을 한 번을 해서 쭉 빼주시면 매듭이 생겨요. 자, 이제 토드백 바닥을 한번 떠볼 건데요. 바닥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단수리는 4개 정도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매직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바로 7호 바늘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링을 잡아주시고 짧은뜨기 8코를 떠주세요. 일단 삿을 하나 세워주시고 이 안에 짧은뜨기를 8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주시고 이제 꽉 조여주세요.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코에다가 빼뜨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뜨기는
타이트하게, 사슬도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2단에 들어갈 건데 8코 중에서 4코는 코늘림을 할 거고요. 4코는 한 코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코늘림은 먼저 하셔도 되고 한 코를 먼저 넣어주셔도 돼요. 일단은 저는 그냥 한 코 먼저 넣도록 할게요. 자, 혹시 꼬리실을 먼저 같이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꽉 조여 주신 다음에 실 매듭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잡고 같이 올라가시면 돼요. 안고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코는 저는 한 코 넣고요. 두 번째 코에 코늘림,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는 그냥 뜨시고 여기 코늘림이 3코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코는 한 코, 그 다음에 3코. 세 코 뜨셨죠? 그러면 이제 바로 3코 중에 가운데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 코. 이 코가 3코를 넣다 보니까 코가 숨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진 코도 뜰 수 있도록 살펴보시고 한 코. 다시 다음 코는 3코. 그래서 3코 중에 가운데 코는 단수링으로 다시 한 코, 실을 중간에 잡아당겨 주시면 펴져요. 평평하게. 그 다음에 다시 3코. 다시 한 코. 세 코 중에 가운데 코 안 했죠? 단수링으로 해주시고, 자, 한 코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3코 넣고 둘, 셋, 3코 넣고 일단 단수링 꼽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실을 좀 자르도록 할게요. 빼뜨기는 타이트하게, 사슬도 타이트하게. 자, 그럼 원형이 됐죠? 지금 아직까지는 원형이에요. 근데 이제 사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사각형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수링으로 4군데를 표시했잖아요. 4군데를 표시한 곳에 3코씩을 넣는 거예요. 3코씩을 넣으면서 하나, 둘, 3코 중에 가운데 코에 계속해서 단수링으로 꼽아주시고 그 가운데 코만 계속 3코씩 늘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바퀴 돌아가면요.
단수링 없는 부분이니까 한 코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코, 하나, 둘, 세 코, 다시 단수링, 씩, 하나, 둘, 셋, 홀수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세 코 늘리는 부분 제외하고 한 코씩 넣는 구간은 홀수로 1, 3, 5, 7, 9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다시 단수링 구간이니까 세 코, 하나, 둘, 셋 하고 단수링, 다시 각 코에 한 코씩, 그리고 단수링 구간에 세 코, 뽑아주시고 다시 각 코에 한 코씩, 그리고 세 코 늘리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한 코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코 하신 뒤에 이제 빼뜨기를 하시는데, 여기 빼뜨기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시면 이 반대쪽에 비해서 여기가 반 코 정도 많아 보여요. 그래서 꼭 빼뜨기는 타이트하게, 얘를 일단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마지막은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빼뜨기 하실 때도 타이트하게 하신 다음에 사슬도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올려주셔서 짧은뜨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수링이 없는 구간에는 한 코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단수링을 자꾸 뺐다 꼈다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 코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이 지점만 계속해서 가운데에 연결해서 이제 세 코씩 넣어주거든요. 근데 아직 조금 혼돈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계속 이렇게 코 자리에다가 끼워주시면 되고요. 좀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 몸통에다가 끼워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몸통에다가 끼워놓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코. 홀수죠? 다섯 코. 그 다음에 단수링 구간에 세 코.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수링 구간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하고 두 코 마저 하신 다음에 빼뜨기는 타이트하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3단을 진행해 보니까 사각형이 나왔죠? 정사각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오면 되는데, 여기 세 코 지점에서 세 코 중에 가운데 코만 세 코씩 늘어나고 나머지는 다 한 코씩이에요. 그렇게 해서 네 군데를 다 계속 쭉쭉쭉쭉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중간 토드백은, 중간 바닥은 몇 단까지 떼시냐면, 단수를 살펴보면요, 중짜리 있고 대짜리 있잖아요. 중짜리는 이게 중짜리는 저는 몇 센치가 나왔었냐면 68cm가 나왔어요. 68cm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옆면을 다 떴잖아요. 자로 허리둘레를 재듯이 이렇게 잽니다. 재면은 저는 68 정도 나오거든요. 68 정도 나왔으니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손땀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이 몸통 있잖아요.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즉 손땀이죠. 그래서 손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임펜이 제가 68cm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68cm. 그럼 여기는 네 군데잖아요. 네 군데. 네 군데를 다 연결하는데 4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기 4. 그러면 4, 1은 4, 4, 7에 18. 17cm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의 길이가 17cm가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재보면 딱 17cm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되네요. 근데 이 가운데 부분은 17이 안 돼요. 17이 넘어요. 그래서 1cm 오차는 가능하거든요. 전후로.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 하시면 한 단 더 뜨셔야 되고, 남는다 하시면 덜 뜨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다 했을 때 얘가 총 12단이에요. 12단. 12단이 나왔습니다. 자, 12단은 총 몇 코냐면요. 저희가 처음에 8코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8코 해서 총 8코씩 늘어나요. 8의 배수로. 왜냐하면 여기 원래 한 코 들어가야 되는데 3코씩 들어갔잖아요. 모서리에, 코너에. 그러면 2코씩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 2코 늘어나고, 2코 늘어나고, 2코, 2코. 총 8코가 늘어났죠? 그래서 8의 배수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럼 12단이면 12단 곱하기 8코씩 늘어나니까 8이 16, 8일은 8, 96코가 나와요. 그래서 12단 곱하기 8을 했더니 96코가 나왔네요. 딱 떨어지게 나왔네요. 그쵸? 그리고 대짜리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거는 중짜리.
대짜리는 제가 몇 cm였냐면 27cm였어요. 27cm. 여기가 하나다. 그래서 총 18단이에요. 18단을 떴습니다. 요거는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저는 96호가 딱 떨어져서 나왔네요. 그쵸? 그리고 18단을 했더니 곱하기 8이죠? 8을 하니까 88에 64, 8일은 8, 144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코수가 딱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옆면에서 할 때 96코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큰 거는 144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코수는 저는 딱 떨어지게 나와서 한 코에 한 코씩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만약에 코수가 더 많거나 더 적을 때 어떻게 연결하는지 연결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바닥을 다 떴고요. 저는 이렇게 세로로 잡고 대각선으로 잡고 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잡고 뜨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저는 오른쪽이 아니에요.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끝까지 다 뜨셨으면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코는 조금 코를 좀 크게, 그러니까 기존의 코들하고 사이즈가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정리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로 빼뜨기를 했잖아요.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빼뜨기 한 자리 다음 코. 그래서 잘라주신 다음에 이제 저는 그 가방 옆면에서 실을 남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남겼어요. 충분히 남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실이 너무 길다 그러면은 그 옆면 뜨신 거에서 반 정도, 그리고 바닥에서 반 정도 남기시고 하나는 오른쪽 편으로 가고 하나는 왼쪽 편으로 가시면 돼요. 지금 마무리하는 거 첫 빼뜨기 한 자리에서 다음 코로 빼주세요. 해주신 다음에 지금 나온 곳 옆에 하고 여기, 만약에 돗바늘로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돗바늘로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나온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데 옆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코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코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코가 원래 코 수만큼 생겼어요. 여기 코, 여기 코, 여기 코. 빼뜨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 뒤에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실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실을 정리하실 때는 여기 사이로 실을 빼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끊으면 나중에 실이 점점 움직이면서 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갔으면 한 번 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렇게 뭐 넓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만큼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 하나 건너뛰고 바로 여기로 들어오면 빠지겠죠. 다시 실이.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하나 건너뛰고 역으로 실을 빼주시면 실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잘라주세요. 실을 정리하시고 연결하셔야지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편물은 이제 지금 저는 스팀을 한 상태인데 좀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을 거예요. 심하게는 아니지만 살짝. 그래서 스팀을 한번 해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팀 하신 후에 연결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이는 게 여기가 위에고 여기가 아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면에 앞에 고리가 달릴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 가운데거든요. 그럼 잘 보시면 이 로고 칸수를 세어보시면 둘, 여섯 하고 7번째 여기가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처음에 이제 첫 단수링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 사이가 23코 하시고 24번째 다시 단수링 꼽으시고 또 24번째 단수링 꼽으시고, 그러니까 세실 때는 단수링을 빼고 그 다음부터 세시는 거죠. 둘, 넷, 여섯, 여덟 해서 몇 코랬죠? 23번째 아니 24번째 23코를 건너뛰고 24번째니까요. 그래서 이건 중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고 4등분을 해서 단수링을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제일 처음 중점은 여기 가운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이제 실이 반대편에 있잖아요. 저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수링을 다 꼽으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 코너, 양끝 코너, 가운데 부분에 이제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와 가운데부터 이제 저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시작이 일로 갈까요? 해서 일로 먼저 오른쪽으로 먼저 저는 갈게요. 그래서 여기 단수링 있는 곳, 얘도 단수링 있는 곳, 그 옆에다 했으니까 얘도 그 옆에, 오른쪽 옆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빼주세요. 실을 빼주실 때는 항상 바늘을 잡아당기기보다 이 실을 잡아당기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이쪽 편으로 와서 같이 통과해 주세요. 바늘을 뺐으면 이제 실을 잡고 이렇게 빼셔야 돼요. 실을 잡고 그 다음에 잡아당기세요. 타이트하게. 너무 세게는 말고요. 이렇게 모양이 나올 정도로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빼주세요. 자,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얘는 코너에다 꼽아 놓은 거잖아요. 제가 24번째 단수령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얘도 24번째 단수령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여기겠네요.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맞아야 돼요.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이 바닥도 24번째 계속 단수령을 표시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통과를 해서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코수가 딱딱 맞아 떨어질 때는 이렇게 한 코씩 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한 바퀴 돌아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 코수가 많거나 적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한 코가 더 많아요, 바닥이. 그러면 이제 바닥이 더 많으니까 얘는 해야 되고 얘는 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닥은 한 코가 더 많으면 얘는 소진을 해야 되고, 이 옆면은 이 옆으로 가시면 안 되고, 한 번 더 여기 들어갔던 자리에 한 번 더 하시고, 바닥 코수가 더 많으면 바닥 코수로 이렇게 이동하셔서 많은 쪽에 이제 새로운 코를 넣어서 빼주셔야 돼요. 적은 부분, 적은 곳은 넣었던 곳에 또 다시 넣어주시고요. 많은 곳은 그 다음 코에다가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코수가 맞기 때문에 각 코에 한 코씩 이렇게 바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바퀴 뺑 돌리고요. 끝 지점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마지막 지점이고요. 마지막 지점까지 끝까지 이제 해주시고, 시작점이 여기였잖아요.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여기 공간이 비니까 시작점까지 가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가신 다음에 실은 안쪽에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안쪽에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치가 제 중간 사이즈도 로고가 이제 가운데 윗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양쪽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윗부분,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대 사이즈는 이제 이렇게 다 보이나요? 뒤에 맨 위에 이제 접으면 3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2개, 3개 반대쪽으로 옆면 쪽으로 두게 된다면, 너무 커서 보여드리기가, 이렇게 위에는 2개, 가운데 3개, 아래 2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샘플 나온 영상 참고하셔서 위치 선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바닥하고 옆면하고 다 연결을 했거든요. 이제 부자재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다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부자재를 달아볼 건데요. 저는 부자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다른 걸로 임의로 달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부자재, 얘는 지금 버킷백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 로고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양 사이드로 한 콧씩 있죠. 한 콧씩 이렇게 비어져요. 그리고 이 끝 지점은 여기서 끝에서부터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있거든요. 그래서 즉 이 모양은 여기서는 여기 한 콧씩 비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로고에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위치가 돼요. 로고는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되고요.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다시면 되고요. 앞뒤로. 그 다음에 버클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 지점부터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까지 해서 양 사이드에 여기는 4콧씩이 남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버클을 달아주시고 버클을 달고 얘는 뒤에서 이렇게 꼬매시면 됩니다. 꼬매시면 되는데 부자재 보시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네는 뭐냐면 지금 얘를 이렇게 달 때 안쪽에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안쪽에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덧대서 그 다음에 꿰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 얘랑 모양이 같죠? 그래서 얘를 겉에서 이렇게 달고 안쪽에서 덧댄 다음에 그 다음에 꿰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처짐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번 바닥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얘는 속고발인데 바닥이 이 편물이 닿았을 때 이렇게 자꾸 부딪히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속고발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속고발을 달아봤고요. 그 다음에 바닥재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요 아이는 이거는 버킷백커거든요. 근데 이런 바닥재를 잘라요. 그러니까 얘가 사이즈가 지금 제 거는 이제 사이즈가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7.5 정도? 재는 거는 여기 사이 있죠. 여기 코 사이 그리고 여기 사이. 그래서 여기까지 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7cm가 나오네요. 7cm가 나오면 7cm로 딱 하지 않고 6cm 정도 합니다. 1cm는 빼요. 6cm. 그러면 여기도 여기 세로 길이도 같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래서 6cm 정도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뾰족하잖아요. 끝에가. 그래서 테두리를 굴려줘요. 이렇게 굴려주세요. 그리고 얘는 뭐라 그러죠? 부직포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탁 덧대서 전체를 덧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닥재를 대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왜 이거를 뭘로 붙이냐? 저는 만능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건데 목공용도 되고 여기서는 종이, 나무, 가죽, 천 이렇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플라스틱이기도 하고 얘는 또 천은 아니지만 하여튼 부직포니까 이런 재질 때문에 이거를 같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걸로 한번 해봤더니 너무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쭉 뿌려주시고 비닐 장갑이나 아니면 빨대, 저 빨대로 이렇게 피니까 잘 펴지던데요. 그래서 빨대를 쑥 문질러줬어요. 얇게. 그리고 살짝 말려줍니다. 너무 오래 말고요. 그냥 한 10번 정도 세고 말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은 바로 안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놔둡니다. 그리고 이게 냄새가 조금 나요. 그래서 햇빛에 저는 좀 놔뒀어요. 한 반나절 정도 놔뒀더니 냄새가 처음에는 약간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방에 이렇게 놔뒀더니 하루 지나니까 냄새가 거의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재를 활용해서 바닥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물건을 넣으면 처지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닥재를 만들어 끼워 넣습니다. 이건 중간 사이즈고요. 대 사이즈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대 사이즈거든요. 위치를 보면 여기 로고가 3개로 보이는 부분이 앞면일 때 여기 로고 가운데 로고 중심으로 한 칸, 2칸 남았어요. 옆에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라인으로 보셨을 때 한 칸, 한 단 위에 이 라인을 따라서 봤을 때 한 단 위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버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네요. 9번째 때 여기 버클 잠그고 그 뒤에 이제 맞춰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해 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방끈을 했고요. 가방 단수는 중짜리는 저는 둘, 넷, 여섯, 여덟, 12단이 됐고 대짜리는 지금 화면이 너무 커서 둘, 넷, 여섯, 여덟, 12, 14, 16, 18단이에요. 18단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방끈 그리고 바닥재 원하시면 바닥재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버킷백 아니죠, 토드백이죠. 토드백을 만들어 봤는데 중짜리는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기에 좋으실 것 같고요. 큰 거는 이제 여름에 어디 휴가 가실 때 물건을 좀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고 다니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마무리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영상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